저는 지난해 9월에 독일에서 이미 신형 8세대 골프를 시승해 봤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시승을 하는 건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자, 그리고 독일에서는 깡통 모델 렌터카를 시승했단 말이에요. 물론 GTD 모델도 타긴 했지만 2.0 TDI 기본 모델은 제가 렌터카로 우연찮게 시승을 했던 거기 때문에 국내 사양과 달랐습니다. 일단 국내에는 프리미엄 그리고 프레스티지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는데 옵션표를 보니까 프레스티지 트림이 가격 대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프로모션을 적용하기 전에는 프리미엄 트림과 프레스티지 트림이 1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일단 들어가 있는 장비들은 차이가 한 3,4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납니다. 자, 두 모델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LED 램프,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앞뒤에 모두 물결치는 방향지 시등이 들어가 있고 총 44개의 LED가 박힌 매트릭스 IQ 램프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매트릭스 IQ 램프 같은 경우는 마주오는 차의 눈부심을 방지해 주기도 하고 불빛이 있으면 그곳만 피해서 나머지를 전부 밝혀줍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의 속도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각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동으로 밴딩까지도 해주는 거예요. 그 예전 골프 폭스바겐 모델들은 헤드램프 사이에 사선으로 비춰주는 코너링 램프가 따로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전부 사라지고 기본으로 LED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지만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휠 크기는 동일한데 휠 디자인이 달라요. 프레스티지 모델에는 투톤 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외관적으로는 프리미엄과 프레스티지가 차이가 없고 실내에 와서는 썬루프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운전석이 전동입니다. 전동, 그리고 메모리, 요추 받침도 있고 심지어 마사지까지 운전석은 돼요. 프리미엄 트림은 전부 수동입니다. 이런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 차이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다만 폭스바겐의 프로모션을 이용하게 되면 이 프리미엄 등급이 할인율이 더 커요. 그래서 둘 다 할인을 받았을 때는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차이를 보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가격이겠죠. 제스처 컨트롤이 들어가 있거든요. BMW 같은 경우는 이제 센서가 위에 장착돼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손동작이 되는데 폭스바겐도 제스처 컨트롤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조금씩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골프도 자신의 영역을 지켜야 되고 위에서 내려오는 고급스러움으로 무장한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의 해치백들을 견제해야 되거든요. BMW가 후륜 구동 1 시리즈를 만들었을 때는 완전히 좀 차별화된 모델 같이 보였는데 이제 BMW 1 시리즈도 전륜 구동이 됐고 메르세데스 벤츠 A클래스는 원래 전륜 구동이었으니까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골프가 뭐 5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가 엄청나게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들도 초기에 이 작은 해치백을 만들었을 때는 골프를 따라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굉장히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세대 골프도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골프에서 보지 못했었던 신기술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미래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디지털화도 적극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 외부의 물리적인 버튼들이 눈에 거의 띄질 않죠. 이 아래쪽 부분들 시동 버튼, P모드 그리고 오토홀드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외부로 나와 있는 버튼들이고 비상등도 사실 뭐 물리적인 버튼이긴 해요. 오디오 볼륨도 자 이런 식으로 터치가 되고 온도 조절하는 부분도 자 이렇게 터치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유럽 브랜드의 자동차나 폭스바겐이 대표적이긴 한데 라이트를 컨트롤하는 부분이 스티어링 휠 왼쪽 편에 마련이 돼 있었어요. 다이얼을 돌리거나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전부 터치식으로 또 변경이 됐습니다. 이 라이트 컨트롤하는 것 뿐만 아니라 라이트가 들어왔다는 걸 표시해주는 부분까지 전부 왼쪽으로 몰려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좋은 설계 같진 않습니다. 기존의 자동차들은 계기판만 봐도 차폭등이 켜져 있는지 그리고 전조등인지 상향등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계기판에는 그런 정보가 뜨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이 디지털 클러스터는 아우디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아서 설정하는 것도 다양해요. 아쉬운 거는 이게 내비게이션을 띄워놓으면 멋있는데 우리나라에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픽이 조금 빠진 것 같죠. 어쨌든 이 세부적인 다이얼도 전부 제가 원하는 것들로 설정을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코리아가 이 골프의 트림 설정을 할 때 굉장히 잘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질 않았습니다.
프리미엄과 프레스티지 전부 동일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어요. 보통 수입차도 등급이 높은 차량에 더 좋은 시스템들이 적용이 되는데, 일단 골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IQ 드라이브 시스템이 전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도 골프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앞쪽에서 작은 반사판이 올라와서 그 작은 반사판에 몇 가지 정보들을 띄워주는데 급급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유리에 쏴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단가 차이가 꽤 있어요. 나름 폭스바겐이 신경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프에는 150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는 2.0L TDI 엔진이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7단 DSG 변속기가 들어가 있고요. 최대 토크가 굉장히 넉넉한 엔진이기 때문에 산뜻합니다. 일단 너무나 자동차가 가볍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폭스바겐 디젤 엔진은 회전 질감이 꽤 부드러운 편이기도 해서 이렇게 달리는 와중에는 그 디젤의 거친 느낌들은 거의 느껴지질 않습니다. 작은 소형차에 토크가 높은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고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접목됐을 때 변속하는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낌을 만들어낸 게 사실은 폭스바겐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는 많은 회사들이 소형차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따라 하는데 변속 느낌, 질감은 확실히 원조가 다릅니다. 작은 소형차에 듀얼 클러치 넣는 회사는 굉장히 많아요. 뭐 현대기아도 그렇고 르노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듀얼 클러치를 쓰는 회사라면 듀얼 클러치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경쾌함 그리고 박진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맛이 확실히 달라요. 우리가 감자탕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있는데 딱 한 줌만 가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듀얼 클러치의 구조는 수동 변속기와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수동 변속기의 직결감, 박진감, 조작성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값비싼 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그런 거 엄청 잘하긴 해요. 포르쉐, 페라리, 듀얼 클러치 쓰면 다 그런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런 대중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중에서는 정말 주행 질감은 그리고 운전의 재미는 폭스바겐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운전의 재미만 증폭되어 있는 자동차는 또 아니라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제가 변속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매뉴얼 모드로 디젤 차를 타면서 엔진 회전수를 4,000 넘게 쓰면서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연비가 리터당 18km 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불가침 영역에 들어와 있는 자동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양을 보면 앞쪽은 맥퍼슨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뒤쪽은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폭스바겐 코리아가 2.0 TDI 그리고 1.6 TDI 이렇게 나눠서 팔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1.6 모델에는 토션빔을 쓰기도 했는데 이제는 엔진 전부 통일하고 이런 셰시 구조도 전부 통일해서 좋은 것들로만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골프는 주행 성능, 운전 재미 이런 것들이 이 세그먼트에 한정되어 있는 모델 같진 않아요. 지금 노면이 굉장히 거칠거든요. 굴곡도 많이 있고. 근데 지금 골프가 보여주는 승차감은 확실히 준중형 모델들에서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제 와인딩 로드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기온이 굉장히 낮은 편이기도 하고 어제 저녁에 비가 와서 살얼음도 살짝 껴 있습니다. 와인딩을 달리기에 엄청나게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햇빛이 비추는 곳에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앞머리도 돌려보고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좀 볼게요. 기어 레버를 아래로 한번 내리면 폭스바겐이 주로 사용하는 S모드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S모드 같은 경우는 엔진 회전수를 조금 끌어올려줘서 순간적으로 가속할 때 사용하기 유용하거든요. 스포츠 모드와 S모드를 모두 활용을 하면서 달려보죠. 자, 일단 패들 시프트가 있기 때문에 기어 변속이 상당히 유리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수동 모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엔진 회전수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변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시프트는 신경 쓰지 않고 다운시프트만 더 신경을 써주면서 운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를 높일 때는 그야말로 힘차게 가속 페달만 밟아주면 됩니다. 골프도 굉장히 밸런스가 좋긴 하지만 앞머리가 무겁거든요. 이 8세대 모델은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6세대, 7세대 모델보다 훨씬 더 나아진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나라에는 신차지만 8세대 골프가 출시된 지 꽤 오래됐어요. 한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곧 있으면 독일에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공개가 될 거거든요. 물론 유럽에서 페이스리프트가 공개됐다고 바로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이 썩 좋진 않죠. 난 분명히 신차를 샀는데
어느샌가 구형이 돼버린 느낌. 아마 그런 것들은 폭스바겐 코리아가 이 조절을 어느 정도 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기분은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골프에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고성능 GTI도 있고, 제가 독일에서 시승하고 왔었던 디젤 고성능 GTD도 있고, 초고성능 골프 R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일단은 골프 GTI부터 먼저 들어온다고 합니다. 핫해치를 기다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골프 GTI가 나오게 된다면 국내에서도 이제는 골프 GTI와 경쟁할 수 있는 자동차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차들로 대결 구도의 리뷰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